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발목 관절염은 발목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발목에도 관절염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연골과 관절이 있으면 관절염은 어디나 생길 수 있죠. 발목을 삐끗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발목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다른 원인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발목 관절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비교적 흔한 질환이죠. 탈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염은 무릎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발목 관절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연골과 관절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관절염을 생각하면 연골이 다르면서 생기는 문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연골과 관절이 있는 곳이면 관절염의 위험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관절이든지 관절염이 생길 수 있죠. 네. 가령 손가락 마디에도 생길 수 있고, 척추 마디에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체중을 들이고 다니는 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주로. 그래서 무릎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도 역시 같은 그 체중을 지고 다니는, 네. 체중을 지탱하면서 다니는 관절이라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발목 관절염도 그래서 있는 걸 텐데요. 발목에 생기는 관절염인 거죠?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건 연골이 다른 거니까, 네. 발목을 구성하는 뼈에 연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르면서 뼈끼리 마주치면은 통증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발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텐데요. 네. 체중을 견디는 역할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관절염 그러면 관절, 그럼 보통 다 누구든지 이제 무릎을 먼저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무릎하고 발목을 보면은 발목은 관절이 뼈가 작습니다. 네. 무릎보다. 네. 작지만 체중은 똑같은 체중을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은 발목 관절염이 빈도는 적지만 증세는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척추와도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척추와 연결돼 있다는 거는 이제 척추하고 고관절하고 척추, 골반,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네. 무릎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직접적으로 척추와 연결돼 있는 거는 이제 고관절이 되겠고, 네. 그 다리 밑에 쭉 연결된 발목에도 서로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릎 관절염과 비교하면 발목 관절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인공관절을 하는 예를 가령 생각을 해보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무릎 관절염하고 발목 관절염하고 그 인공관절 비율을 보면은 거의 한 50대 1 정도로 무릎이 훨씬 많습니다. 네. 예. 비율로 굳이 이제 따지자면은. 예. 그렇지만은 무릎보다는 이제 발목의 빈도는 적지만 그래도 그것이 통증은 아주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네. 생기면은. 네. 네. 그럼 발목 관절염도 증상이 있을 텐데요. 초기부터 증상이 있나요? 대부분은 증상이 있는데 그 엑스레이 상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별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령 병원에 가더라도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큰 변화를 처음에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조금 갈수록 이제 증세가 더 생기지만, 근데 또 희한하게 어느 분은 관절의 연골이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증세는 별로 없이 또 괜찮다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관절 증상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네.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심하면은 이제 의사들이 좀 무서운 얘기를 하거든요. 수술 얘기 이런 걸 하기 네. 때문에 자꾸 괜찮다 그러는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본인이 잘 쓴다 그러면 굳이 뭘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정 아프면은 약을 가끔씩 한 번씩 먹는다든지 네. 이제 그러가면서 지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증세가 없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발목 관절염을 침묵의 관절염으로도 설명하는 건 초기 증상이 없어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네. 초기 증상이 있는데요. 네. 그 환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의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의사가 이제 다른 병보다는 좀 덜한 병이다. 발목이 발이 아프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하고서 약 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사실은 그 초기에 요걸 좀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네.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의사도 너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 아주 심한 관절염이더라도 증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심하지 않은 분도 있기는 해서 네. 침묵의 관절염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실상은 대개는 거의 다 증세가 있다고 봅니다. 발목 관절염은 발목 염좌라든지 골절을 경험한 분들에게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발목 염좌라는 거는 우리가 발목을 접질린다, 발목을 삔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접질리고 삐는 거는 관절염 때문에 거꾸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꾸 접질려서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발목이 관절염이 생기면 기울거든요. 삐뚤어지거든요. 네. 그럼 자연히 이제 잘 접질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원인이라 그럴까? 이렇게 그러니까 꼭 접질려서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골절은 뼈의 구조 자체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거는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무릎 관절염 그러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 네. 이제 평생 써가면서 연골이 차츰차츰 닳아가지고 병이 생기는데 발목 골절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 골절이 생기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목 염좌가 반복되면서 불안정해지는 게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발목을 접질렸는데 자꾸 접질린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접질리는 거는 염좌, 인대 파열은 저절로 낫습니다. 대개 보통 처음에 어느 정도 고정하고 재활하고 이러면 되게 괜찮은데 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안정해진다, 계속 접질린다 그러면 네. 관절염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게 잘 접질린다 해서 꼭 관절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일부가 관절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외상이 원인이라는 건데요. 발목 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뭘까요? 증상이라는 걸 환자분이 느끼는 거니까 네. 그냥 첫째는 아픈 거고 통증, 걸을 때 통증이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또 이러세요. 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프다 그러시는데 네. 발목은 무슨 병이 있더라도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픕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이제 이럴 때 활동을 할 때 서 있을 때 이럴 때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뼈가 자라나기 때문에 골극이라 그래야죠. 뼈가 이렇게 좀 정상 뼈가 아닌 부위에 뼈가 생깁니다. 네. 이제 그래서 겉으로 보면 좀 발목이 좀 퉁퉁해 보입니다. 보통 발목보다. 그러니까 네. 하나는 기울어지면 삐뚤어지고 좀 퉁퉁하게 되고 또 부어서 퉁퉁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증과 붓는 거가 주 증세가 되겠습니다. 발목이 불안정해질수록 발목 연골이 손상이 되고 그러다가 발목 관절염으로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진단은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선은 이렇게 그냥 봐서라도 발목이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다든지 퉁퉁하면은 그런 걸 의심할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연골이 얼마나 닳았는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고 또 불안정한 거를 보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발목을 비틀어 봅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일부러 발목을 비틀어서 정상적인 관절이 간격이 벌어지는 것보다 얼마나 더 벌어지는가 이제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 발목이 관절이 불안정한 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습니다. 관절이 원래 타고나기를 유연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몇 도 이상 넘어가면은 불안정이다 이런 것보다는 반대쪽하고 비교해 본다든지 이런 게 또 그 발목 불안정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약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앞으로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이라든지 주사로 앞으로는 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약을 먹어서 증세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 가령 통증을 덜하게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어떤 관절염의 소견을 호전시켜서 진짜로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사치료는 뭘까요? 주사치료는 이제 뭐 그 관절액의 성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그 자연적인 그런 성분 같은 거를 재생하게 한다든지 그런 걸 넣어준다든지 그런 건데 그것의 효과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물론 효과가 없고요. 또 뼈 자체가 삐뚤어진 거를 그것이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일부 환자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염증이 잡히면 다행인데 안 되면 수술이 고려되는 건가요? 이제 수술은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관절이 처음에는 한쪽에만 닳거든요. 되게 전체적으로 연골이 이렇게 전체적 관절 전체가 다 관절이 얇아지는 경우는 좀 적고요. 이제 일부가 먼저 닳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안쪽이 먼저 닳는다든지 바깥쪽 부수뼈 그쪽으로 먼저 닳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닳는 부분에 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정 수술을 합니다. 뼈를.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뼈를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단계로 보면 어떤 상태에서 수술이 필요한 걸까요? 단계라는 거는 관절이 정상을 0이나 1이라 그러고 완전히 연골이 전체적으로 없는 걸 4라 그럴 적에 2, 3단계 정도에서는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엑스레이상의 이상이 있다 그러면 무릎은 좀 다르지만 발목은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행하거든요. 병이 어느 병이 눈에 보이는 병이 있고 환자도 불편하지만 약을 먹는다든지 물리치료를 해서 증세를 가라앉힌 상태에서 계속 병이 나빠지지 않으면 좋은데 약이나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증세는 좋아지지만 병은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거를 교정 수술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은 방법이 다양한가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삐뚤어진 뼈를 교정해서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평생 쓸 수 있게 그런 치료 방법이 제일 좋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너무 연골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절 자체를 이제 못 쓰게 하는 자기 관절을 할 수 없이 못 쓰기 때문에 관절을 고정한다든지 뭐 인공관절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발목 유합술은 어떤 방법인가요? 발목 유합술은 이제 이걸 같은 말인데요. 유합술이다, 또 고정한다, 또는 뭐 그냥 뼈를 붙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뼈가 움직이는 게 관절인데 그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붙여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유합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뼈가 붙을 동안 아무래도 오랫동안 못 디디겠죠. 그 뼈가 붙어야 되니까 뼈 부러진 거 붙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뼈를 다리를 못 디디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경우도 많은가요? 인공관절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형태가 많이 변형이 돼 있다든지 또는 이제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인공관절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태도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제일 문제가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가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연세가 많은 부분은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목 관절염도 초기 치료할수록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원래 상태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초기에 치료할수록 평생 계속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변형이 많아진다든지 연골이 이미 심하게 다른 상태에서는 회복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회복을 일부 했다가도 다시 나빠지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초기에 병을 발견해서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조심할 부분들은 많은 거죠?
치료 후에도 이제 병을 이제 가령 이제 인공관절을 했다 그러면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는 이 심한 운동을 하는 거 가령 네. 뭐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한 분이 마라톤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힘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래서 인공관절보다는 관절 고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방은 어떨까요? 발목을 접질리는 일이 워낙 흔해서요. 사실 예방이 좀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워낙 접질리는 일이 흔하다 그럴 때는 그 접질리는 원인을 찾아서 가령 뭐 이것이 인대 문제면은 인대 수술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이 예방이 되겠죠. 또는 이제 그 수술 전 단계로는 자기의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운다는 거는 그 한 발로 쓰는 거. 이제 눈을 뜨고도 한 발로 잘 쓰기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분이 더 많고 또 젊은 사람이더라도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접질리는 분들은 특히 그런 게 문제가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한 발로 쓰는 거, 또 눈을 감고 한 발로 쓰는 거, 그런 거를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발목 주변에 근력을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신발은 발목을 좀 감싸는 농구화 같은 신발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보통 발목을 자꾸 접질리는 분들은 목이 높은 신발을 권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접질려서 하는 보조기들도 대개 발목을 감싸게 돼 있죠. 그래서 발목이 위아래로 앞뒤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옆으로는 좀 제한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농구화처럼 이제 발목이 높다든지 또 군인들 군화도 대개 보면은 발목이 높지 않습니까? 발목에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신발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굽은 어떨까요? 굽은 너무 높은 굽은 아무래도 발목이 좀 불안정한데요. 너무 우리가 높은 굽 그러면은 뒤가 높은 신발을 생각을 하는데 뒤만 아니고 앞뒤로 높은 통굽도 역시 위험합니다. 지면에서 발이 올라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기 쉽기 때문에 꼭 뒷굽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높은 통굽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슬리퍼를 신기도 하는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 슬리퍼든 뭐든 이제 일단은 발목 관절염이 생기면 발목에 통증이 꽤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주 얇고 딱딱한 그런 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아까 통굽 얘기했죠. 그렇게 막 몇 센치 이런 건 말고 좀 얇더라도 쿠션이 있는 그런 슬리퍼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용필의 단발머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탈장은 흔한 질환입니다. 장기나 조직이 밖으로 돌출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서해부 탈장을 비롯해서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인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탈장이 비교적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탈장은 이제 생각보다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더 많은 호소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복부와 허벅지가 만나는 부위,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서해부 탈장이 이제 가장 흔한 것이 되겠는데요. 탈장이라는 말은 그대로 이제 몸속의 장기나 조직이 원래 있어야 할 공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 이제 복벽의 약한 틈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밀려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피부 아래 이제 혹처럼 볼록하게 만져지는 경우에 이제 탈장을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배는 층이 이제 배 안에서 보게 되면은 복부 안에는 이제 소장이라든지 대장, 또 그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예. 이런 배는 우리 이제 복벽이라고 하는 배의 어떤 근육과 또 근막, 힘줄 이런 것들로 감싸고 있는데 이 복벽의 약한 부분, 또 약한 틈이 생기게 되면 배에 힘을 줘서 배 안에 압력이 올라갈 때, 복압이 올라갈 때 약해진 틈으로 장기나 지방이 틈으로 이렇게 밀려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약해져 있는 근육이나 근막 틈으로 배 안에 있는 어떤 장기나 이런 구조물들이 이렇게 돌출돼서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생기는 것이 이제 탈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런 탈장은 소아에게도 생기고 이제 성인에게도 생기는데 아무래도 소아는 이제 선천적으로 발달되는 과정에서 복벽이 여러 가지 지나가는 정관이 지나간다든지 또 아니면 인대가 지나간다든지 그런 통로가 잘 닫히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겠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복벽이 약해진다든지 또 복압 배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서 틈이 약해져서 또 탈장이 생기는 경우도 흔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서해부 탈장이 흔하다고 하셨는데요.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탈장은 우리 배를 감싸고 있는 어느 부위에서든지 이 탈장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발생한 위치가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서해부 탈장이 가장 흔하고 그 부위에 생기는 탈장은 이제 서해부 탈장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 또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배꼽 부위에 생기게 되면 이제 배꼽 탈장 또 과거에 이제 수술을 하느라고 이제 절개를 했던 부위가 이제 약해지게 되면 또 절개 탈장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명치와 배꼽 사이에 복부 중앙에 생기면 상복부 탈장, 또 허벅지 쪽으로 내려오면 대퇴 탈장 이렇게 부르게 되고 또 흔하진 않지만 어떤 외상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또 복벽 중에 하나가 횡격막이 되겠는데 횡격막 쪽으로도 이제 장이 밀려나가는 매우 드물지만 그런 탈장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복부의 장기나 조직이 밖으로 돌출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 원인이 뭔가요? 네, 아무래도 하나는 이제 복벽이 약해지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복벽이 약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배 안의 압력, 그리고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되겠는데요. 이제 복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근육과 근막이 튼튼하게 벽 같은 구조를 이루게 되면은 장기가 이제 밖으로 밀려 나오진 않게 되겠는데 이제 복벽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특히 남아 같은 경우에는 발달되는 과정에서 태아 시절에 고환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고환이 지나갔던 통로는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 잘 닫히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쪽 부위가 좀 약한 약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수술을 했던 상처 부위도 이제 물론 잘 봉합이 돼서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그쪽 부위가 또 약해지게 되면은 수술 상처 부위가 약해지게 되고 또 약한 틈이 생겼는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때 사실 살면서 이제 힘을 주고 할 때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을 준다든지 기침을 할 때도 상당히 이제 복압이 배에 많이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 또 변비가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또 화장실에서 또 힘을 또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정적으로는 이제 복수가 있게 되면은 배가 물이 차면서 이제 빵빵하게 압력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거기 약해져 있는 틈으로 이런 것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장의 원인은 이제 벽이 약해진 곳으로 안쪽에서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져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복벽이 약해지거나 이제 배 안의 압력, 복압이 올라가는 게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혹처럼 불룩하게 뭔가 튀어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호소하실 때는 이제 복벽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계속 좀 보인다. 초기에 경미할 때는 어떨 땐 괜찮고 또 어떨 때는 튀어나오고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전혀 증상이 없고 뭐 눌러서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단지 좀 뭐 튀어나와 있나 뭐 이렇게 오랫동안 보다가 좀 나중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물론 이제 혹처럼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은 탈장이 또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네. 탈장 이외에도 또 뭐 피부나 지방에 생기는 종양 같은 것들도 이제 봐야 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임파선이나 뭐 지방이 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탈장과 다르게 배에 힘을 주고 뺐을 때 커지고 또 이 혹이 들어갔다 나왔다 또 작아졌다 사라지고 이런 특징이 없이 계속 일정하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탈장이 아닌 다른 종양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탈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 또 잘 안 잘 어디 갔지 또 잘 못 찾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서서 또 서 있는 자세라든지 또 기침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배에 힘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장이 실제로 튀어나오는지 또 유발하는 진찰을 해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갔다 나왔다 뭐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에 크기가 작은 탈장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에는 이제 잘 모르고 계시다가 또 오래 서 있는다든지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또 기침하거나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좀 쉬고 또 누우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대부분 흔한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이제 튀어나왔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위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또 환자분들의 호소를 듣고 우리가 이제 탈장을 초기에는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간혹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튀어나온 탈장이 이제 잘 들어가지 않고 또 그쪽 탈장 부위가 또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드물지만 또 종종 생기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데 또 탈장이 초기에는 통증도 없어서 근육이 뭉쳤다는 생각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단순히 튀어나와 있고 뭐 좀 볼록하게 좀 두툼하게 만져지는 것 때문에 뭐 근육이 뭉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림프절이 부었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처음에 이제 의심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사타구니 쪽이 좀 묵직하거나 좀 당기는 느낌이 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운동 후에 좀 불편해졌지만 이제 쉬면 좋아지기 때문에 암이 있었나 근육통이 있었나 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사타구니나 배꼽 주변에 반복적으로 불룩한 혹이 생긴다면 통증이 없더라도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탈장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방치하면 점점 커지나요? 네, 이제 탈장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복벽이 한번 이제 약해진 이 좀 더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약해진 틈이 닫히거나 저절로 튼튼하게 막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반복적으로 복압이 가해지면서 조금씩 구멍이 넓어지고 빠져나오는 장기나 지방의 양도 이제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크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이제 아주 한 대부분은 응급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예. 통증이 없다고 또 이제 방치하면서 자꾸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또 수술 범위가 또 좀 커질 수가 있고 네. 드물지만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또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좀 그만큼 수술 자체 위험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진료를 보셔서 이제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또 드물지만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네, 이제 그렇게 탈장된 장기가 구멍에 끼어가지고 다시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감돈 탈장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끼어가지고 이제 고정된 상태를 이제 좀 어려운 한자로 감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장이 이렇게 끼게 되면은 끼어 있는 장으로는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히는 현상이 그렇겠네요. 네. 장폐색이 되게 되면 이제 배도 아프게 되고 또 메스껍고 또 구토까지 이제 생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끼어서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장 내용물이 통과를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제 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혈류가 차단되는 현상이 더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강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가 막히게 되면 장이 괴사할 수가 있겠고 장이 이제 썩게 되면은 그쪽으로 천공 구멍이 생기면서 장에 있는 내용물이 이제 목강으로 유출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막염이 생기는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드물지만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끼어서 이제 잘 들어가지 않는 탈장 이런 경우에는 장 폐색뿐만 아니라 장 괴사와 천공 위험이 있어서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돈 탈장이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교액 탈장도 있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네, 교액 탈장은 이제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감돈 탈장 중에서 일부가 더 이것이 진행되면서 이제 마치 이제 목이 졸리듯이 혈류 장애가 진행이 되면 교액 탈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교액 탈장하게 되면 탈장된 장이나 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막혀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장의 조직이 괴사하게 되고, 좀 초기에는 괴사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혈류가 돌아오면서 천공이 생기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괴사가 좀 많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장 천공이 또 생기게 되고,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그냥 감염을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세균 감염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탈장이 있던 분들이 이제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고 그 볼록 튀어나온 혹이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하고 이제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는 탈장이라든지 또 그쪽 탈장 부위가 이제 빨갛게 발적이 생기고 또 몸에 열도 나고 구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럴 땐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액 탈장에 의심이 되면 이제 응급환과 이제 응급 수술이 필요한지 또 그렇다면 이제 빠른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감돈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장이 끼어 있지만 어느 정도 혈액 순환은 되는 상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통증이 있더라도 병원에서 이제 환원을 시도해서 먼저 손으로 잘 밀어내면
장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는데 네. 이제 이미 혈류가 막혀서 이제 괴사가 의심이 되고 복막염 증상이 있으면 또 이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 또 괴사된 장을 결체해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장 있으신 분들이 너무 아프다, 구토한다, 그리고 빨갛고 열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감돈인지 교액인지 명확한 구분은 어렵겠지만 네. 응급실 진료를 신속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탈장의 진단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뭔가가 튀어나온 거라면 의사가 만져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탈장은 이제 병력과 진찰만으로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서해부 탈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 있는 경우에는 혀구니가 볼록해지고 또 이제 기침하거나 배에 힘줄 때 튀어나왔다가 네. 누우면 이제 다시 쏙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네. 거의 진찰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또 서해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술했던 자리가 그쪽 부위에 이제 덩어리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도 절개 탈장을 또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비만이 심해서 이제 피하 지방이 좀 두꺼우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탈장이 좀 잘 진찰이 안 될 수가 있겠고 네. 탈장이 아주 작다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발 검사를 했는데도 사실 볼록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초기 진찰에서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복벽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게 탈장이라면 치료는 인공적으로 좀 막을 씌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드리려면 이제 인공적인 막을 이렇게 덧대어주는 것이 수술적인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약해진 복벽에 틈을 막고 이제 보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 약해진 부위를 튼튼하게 하는 거는 이제 막을 대지 않고 주변 조직을 당겨서 이렇게 꿰매는 방식도 많이 사용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기는 과정에서 이제 장력이 생기거나 다른 부위로 또 이제 재발이 또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막을 사용해서 약해진 부위를 이제 넓게 보강하는 방법이 이제 흔히 잘 쓰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환자의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법은 이제 의사의 결정과 상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는데 대부분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배 안에서 이렇게 넓게 인공막을 내주는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참 빠른 진단도 중요하겠고요.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법 뭘까요? 네, 이제 사실 탈장을 100% 예방하는 방법은 없겠고 선천적으로 체질에 따라서 또 복벽이 좀 약해져 있는 부위가 있고 이것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서 또 복벽의 일부가 또 약해지는 틈이 생기는 거는 이제 완전히 막을 수가 없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틈이 약해진 것과 더불어서 이제 반복적인 복압이 탈장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변비를 이제 예방하셔야 되겠고요. 화장실에서 오래 힘주는 습관은 복압을 크게 올리고 또 탈장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섬유소를 충분히 드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드시고 이런 습관이 중요하겠고 우리 기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기침을 반복하게 되면 배 안의 압력이 자꾸 올라가는 작업이 생기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기관지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알레르기, 역류성 기침 이런 치료도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고 이제 배에 힘을 주는 이제 무거운 것을 드는 작업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탈장의 유형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베카 루커의 The Sound of Music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